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창업연계 공학설계 입문 1주 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까지도 우리가 그 최초 공지해드렸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닌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실습 키트를 받는 시점이 금요일 오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키트를 받으셨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이번 그 1주 2강 수업은 실습 키트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안에 있는 구성 부품들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각 부품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전 녹화 방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받은 실습 키트는 보론빔 시스템, 우리가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쭉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볼온빔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예상되는 모든 공구, 프레임 재료 또는 회로 부품들, 이런 것들을 사전 구매해서 그 하나의 패키지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내용이 몇 가지 적혀 있는데, 일단 부품별로 여유분이 없어요. 딱 필요한 수량만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들이 키트를 받자마자 이 부품이 개수에 맞게 잘 들어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기 중에 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실되거나 부품이 파손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해서 개별 구입해야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재료 목록 링크를 여기 이렇게 드렸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결이 되는지. 예, 안 되네요. 자, 제가 이거는 다시 나중에 점검을 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부품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여기에 보시는 이런 형태의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겁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긴 재료는 길이가 50cm짜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상태에서 혹시 파손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드보드지가 들어있는데 조금 구겨져 있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태이리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다 꺼내 놓고 시작을 하죠. 자, 이런 봉지도 하나 커다랗게 들어있고, 예. 자, 뭐 다 꺼낸 것 같아요. 빈 박스네요. 여기 놓고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순서대로 한 번씩 매칭을 시켜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포 블럭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실물이. 예. 이게 사포는 이 거칠기 등급에 따라서 그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220, 뭐 한글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220방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나무 재료들을 좀 받았을 텐데 이게 다듬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포를 가지고 다듬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 사포 블럭을 포함을 시켜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220방 한 종류만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그래도 내 작품이니까 여기에 마감을 부드럽게 잘 하고 싶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세밀한 등급의 600그리트 이상의 사포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두 단계로 샌딩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업 절차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그 다른 별도의 슬라이드로 안내가 될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있었고, 자, 잘 들어있네요.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죠. 전동 드라이버. 자, 이번 그 키트 구성품 중에 개별 부품으로는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자, 여기 박스가 크네요. 그래서 아마 뭐 안에 있는 구성품이 이거는 빠져 있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비트 교환 홀더, 그리고 드릴 2개, 드릴 비트라고 합니다. 드라이버 본체, 그리고 교체용 다양한 모양의 드라이버 비트들 10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충전 어댑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뭔가 앞에 다이얼이 있는데, 이게 토크 또는 힘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 장치예요. 나중에 이거는 자세한 설명을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성품이 잘 들어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걸 개봉할 때 여기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는데 이거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터 칼로 이거를 끊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손이 벨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니퍼라든지 손톱깎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개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세트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죠. 드릴 비트, 이거는 기본 포함이 아니라 추가로 구매를 해서 넣어드린 2mm짜리 드릴 비트인데, 자, 이게 실물입니다. 보시면 끝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있죠. 이걸 쉔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여기 가볼까요? 여기에 장착을 해서 교환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육각 쉔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일 때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얘는 훨씬 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얘는 2mm 직경이 2mm예요. 그래서 조금만 횡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그냥 부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릴 비트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사용을 하다가 높은 확률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역시 드릴링 요령을 별도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잘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고, 파손이 되면 여러분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해서 추가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가 들어있을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스틸 자, 오늘 제가 받은 교광사용 키트에 이게 오늘 주문 중이어서 업체 쪽에서 이게 교광사용 키트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그 키트에는 30cm짜리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된 자가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텐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혹시 집에 이미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50cm 정도의 자를 하나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은 편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 있네요. 예, 십자 드라이버인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제가 좀 고급품을 넣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그 조그만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여기 조립해야 될 나사 중에 이따가 볼 텐데, 서버 브라켓을 조이는 나사는 오히려 이 가느다란 드라이버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데 꺽쇠에 그 조립할 나사는 좀 사이즈가 커요. 이걸로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 돌릴 때 좀 힘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권장 사항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 사이즈가 맞는 이거보다는 좀 큰 드라이버를 추가로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잘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슬라이드가 곧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예, 파워 커터 들어있네요. 이것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하드보드지, 포맥스 등을 절단 가공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 항상 사용한 다음에 이거를 접어 놓아서 여러분들이 부상에
위험을 방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봅시다. 양면 테이프. 이것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보드를 판에다가 접착을 한다든지 또는 레일 플레이트를 조립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방울 수평계를 가장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다 조립한 다음에 동작하기 전에 균일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평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넣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추가 주문하는 과정에서 그 주문이 반영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발송 키트에 이 수평계가 빠질 예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학부 사무실로 그 전체 부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0주차 이전에 대면 수업이 잡히게 된다 그러면은 뭐 문제없이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10주차 이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프레임 그 조립을 위한 목재 부품을 3가지로 구성된 나무 부품을 주문을 했는데요. 한번 보죠. 일단 바닥판. 이 카메라 앵글에 잘 안 잡힐 정도네요. 길이가 350mm, 두께가 24mm, 24T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이 100mm, 10cm죠. 이 정도 되는 삼나무 집성 판재예요. 요거가 들어있고, 자 보시면 아까 사포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보이죠. 여기 절단면에 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나뭇가시에 찔려요. 이 표면도 만져보면은 거칠거칠하고 나무 가루가 손에 묻어납니다. 모서리도 아주 날카롭죠. 그래서 샌딩을 해서 그 부드럽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말 나온 김에 바로 옆에 가공된 판이 있네요. 이게 샌딩을 마친 판재입니다. 모서리가 훨씬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판재가 하나 있고 기둥으로 쓸 레드파인, 홍송이라고 하죠. 소나무 재질인데 약간 그 나무 색깔이 빨갛진 않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개를 모아서 만든 집성 각재라고 해요. 이것과 좀 가느다란 이 2개의 기둥이 여러분들 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절단면이 거칠기 때문에 가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체크가 됐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꺽쇠가 있는데 아까 이 기둥들을 결합할 때 이 꺽쇠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4개가 들어있고 여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이 꺽쇠 조립용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개수가 아마 16개가 맞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별도로 나사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나사가 모자랄 일은 없을 겁니다. 꺽쇠 찾았고 그 다음에 이게 봉지에 보시면 패키징이 좀 엉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사는 다른 용도예요. 아까 봤던 꺽쇠용 나사를 쓰셔야 됩니다. 이 T형 경첩 조립을 하실 때에도. 자, 이렇게 생긴 부품이 하나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기둥과 레일 플레이트 연결용.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까 동일한 크기로 보이는데 거의 크기는 유사하죠. 색깔만 다릅니다. 추가로 피스를 더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서버 브라켓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따가 그 부품 설명할 때 여기 보이는 서버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서버를 아까 기둥에 고정하기 위한 아크릴 재질이에요. 겉에 종이 코팅이 되어 있는지 색깔이 불투명한데 가운데는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조립용 볼트 너트 세트가 들어있는 서버 브라켓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구성품들도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T경첩에 들어있던 게 이 와샤부치 나사라고 하는 모양이, 머리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들어있는데, 자, 원래 주문을 했던 부품 모양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문에 오류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차이가 뭘까요? 여기 나사에 산이 있고 골이 있죠. 그래서 요 뾰쭉 솟아 나온 거를 나사산이라고 하는데, 나사산과 다음 나사산 사이의 간격이 왼쪽에 있는 나사는 좀 멀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키트에 들어있는 나사는 상당히 좁습니다. 이거는 금속 재질의 나사산이 가공되어 있을 때 이미 여기에 그 조립을 할 때 이런 피치의 나사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서버 브라켓에 있는 나사에 아마 나사 피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좁게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나사산을 만들면서 직결한다고 얘기를 하죠. 나무 재료에 구멍을 뚫고 이걸 조여 넣을 때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면서 들어가도록, 보면 기울기도 더 전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용도에 맞게 가공이 되어 있는 나사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왼쪽 거였는데 오른쪽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조립을 한번 해봤는데 오른쪽 나사를 가지고도 조금 조심조심해서 조립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사산이 파손될 우려가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추가 주문을 했는데, 역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거 조그만 거 뭐 하나에 1원도 안 하는 것 때문에 택배 비용 2,500원, 이게 뭐 대량 발송 시의 기준이죠. 우리가 직접 섭외를 하는 경우에 뭐 심하게는 5,000원, 6,000원도 배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추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이 나사를 가지고 조립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모양의 조립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레일 플레이트로 쓸 포맥스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포맥스가 뭔지. 이렇게 생겼어요. OT라고 하는 게 5mm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두께고, 이게 이렇게 좀 휘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 플레이트를 쓰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트위스트 되는, 비틀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강도가 아주 탄탄할수록 좋은 건데, 그 가격과 무게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맥스를 레일 플레이트용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하드보드지가 이렇게 화면에 안 잡히네요. 커다란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박스에다 판판하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약간 구겨져 있죠. 구겨지지 않은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용도로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교강사용 키트에 이것도 실수로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키트에는 10개씩 충분한 수량이 들어있을 겁니다. 역시 이것도 자유롭게 나중에 구조물을 만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일을 구성하기 위한 지난 첫 번째 수업에 보여드렸던
500mm, 50cm죠. 그리고 지름이 5mm짜리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2개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레일로 만들 거고요. 이걸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이 파이프만 가지고 구성을 하면 뭐 양쪽에 이렇게 마감을 하면 휘어져서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위에 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간격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탁구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 적절한 간격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얀색 탁구공이 하나씩, 지름 40mm짜리 탁구공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간이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겠죠. 아, 여기 카메라도 보이네요. 예. 이렇게 부품이 들어있는지 잘 확인을 해주세요. 요거 했고 예, 이걸 공예 철사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더 다른 좋은 재질 있으면 활용을 해도 됩니다.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관절이 연결되는 부위에 우리가 제대로 된 부품을 쓰면은 좋겠는데 지금 뭐 그런 부품을 그 주문 제작하기도 마땅치가 않고 우리한테 그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히 철사를 이 정도를 넣어 드렸어요. 아까 2mm 드릴 비트 기억하시죠? 이걸로 2mm짜리 구멍을 뚫으면 이 철사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결 부위 처리할 때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점검할 게 많죠. 이제 드디어 회로 파트로 넘어가네요. 봅시다. 아두이노 우노 리비전 3 버전의 정품입니다. 이거 그 보면은 그 복제품 같은 거는 거의 뭐 5-6천 원대에도 판매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품으로 한 2만 몇천 원 정도 가격이 할 거예요. 이 아두이노 메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겠죠. 이게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고, 호스트 PC와 여러분들이 개발용 노트북이든 그 데스크탑 PC든 이걸 호스트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두이노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어요. USB 케이블이죠. 그리고 전원 공급 모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DC 9V에서 12V 사이에 DC 어댑터를 꽂아주면 여기에서 아두이노 쪽으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여기에 3.35V를 뽑아내서 브레드보드에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모듈이 같이 키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 요 하얀 박스 이거를 개봉을 해보시면 볼까요? 스펙이 9V에 1A 출력을 나타내는 9V 직류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있다가 이렇게 꼽아서 전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회로 구성 방법 역시 나중에 별도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음파 센서가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HY-SRF05라는 파트 넘버를 가진 초음파 센서예요. 그래서 5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회로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잘 들어있는지만 지금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적외선 센서 모듈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은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브레드보드에 바로 꽂을 수 있도록 별도의 케이블을 추가로 넣어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별도로 주문 제작한 케이블입니다. 보면 끝에 단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브레드보드에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제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서버 모터 MG90S라고 파트명이 되어 있죠. 보면 메탈 기어로 되어 있어서 좀 내구성이 좋은 버전입니다. 서버 홈 같은 게 액세서리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가 들어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광사용 키트에는 이게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브레드보드가 여러분들한테 2개가 지급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2개를 장착해서 자유롭게 회로 구성을 해서 나중에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하면 되겠어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점퍼 케이블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예, 한쪽은 메일 타입, 한쪽은 피메일 타입으로 돼서 뭐 연장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은 양쪽 다 메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20가닥씩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고, 필요한 개수만큼 하나씩 끊어 쓰셔도 되고, 뭐 나는 3가닥이 예를 들어서 그 센서에서 아두이노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3가닥을 한꺼번에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 10kΩ, 1kΩ, 220Ω이 아마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10개씩 주문을 해서 넣어놨는데 제가 개수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항은 사실은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5% 정밀도의 저항이 들어있어요. 5%라 함은 1kΩ이면 1kΩ은 얼마예요? 1000옴이죠. 그러면은 1000옴이라고 팔았는데 여기 5%면 얼마일까? 950옴 맞나요? 또는 1050옴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저항값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봉지가 하나 있을 텐데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게 LED 발광 다이오드예요. 직경 3mm짜리. 제가 왜 이렇게 조그만 걸 주문을 했을까요? 좀 넉넉하게 큰 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조그마네요. 이게 5개가 들어 있고요. 이걸 빼겠습니다. 그리고 텍트 스위치.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이게 텍트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연결이 되는,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스위치가 3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가변 저항 로터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가 한 패키지일 겁니다. 이 저항 본체하고 앞에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와셔 같은 와셔하고 볼트가 있죠. 이걸 너트라고 하나? 저도 헷갈리네요. 와셔와 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앞에 조립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것까지는 활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수로 잘못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려 지름이 6mm짜리 무시무시한 나사죠. 근데 이거는 딱히 우리가 활용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여분으로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쭉 리스트를 해보면 부품 종류가 40가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키트를 수령하자마자 이게 개수대로 맞게 들어있는지, 파손된 부품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파손된 부품이 있거나 누락된 부품이 있으면 제가 이건 한번 방법을 정리해서 별도로 슬랙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수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서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키트를 받자마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수업 전까지.
그렇게 하면 1주 2강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